8월 22일 화요일 한강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도 폐장을 했고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도 짜증나게 했지만은 거기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동도 정말 국민을 짜증나게 합니다. 을지훈련 하루 전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수까지 불러다가 꽃길을 걸어줄게 하고 모든 공중파와 그 다음 보도 채널들을 장악해서 정권 홍보 쇼를 하는가. 그 자리에 나온 국민만 국민이고 엊그제 TV 채널권을 뺏긴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자, 그걸 소통이라고 국민 앞에 보라고 합니까? 을지훈련이라고 지금 훈련을 앞두고 전 국민이 긴장하고 있고 지금 외국의 언론들은 을지훈련 기간에 뭔 일이 한국에 생기지 않을까 놀라고 있고 살충제 계란으로 국민들 지금 서민들의 식생활이 위협받고 있고 전방에선 포사격 훈련을 하다가 자주포가 터져서 병사들이 몇 명 죽어나가고 이런 와중에 춤추면서 꽃길을 걷게 해줄게 하면서 저들끼리 자자찬하는 이 모습이요.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통령 한 명이 국가 안보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와 철학을 가지지 못해서 한반도 사태를 오판함으로써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대가, 이것은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고 그야말로 비가역적이라서 한번 진행되고 나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한미 간에 불고 있는 이상기류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뭔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정부 내에 반 트럼프 입장을 가진 민주당의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소속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 5명에 의해 대표단을 접견했어요.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이라도 실행하면 남북 간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내 많은 외국인과 주한미군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 미국에서 지금 군사적 옵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을지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이번 훈련을 통해 대북 군사 옵션이 진짜 존재한다라는 인상을 남기려고 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 축소되었다고 하지만은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수만 명의 한미연합군이 참가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연습하고 어쩌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들이 날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미일 외교 장관 회의 후에,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의 직후에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했다. 이렇게 보도도 했습니다. 즉 미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전 불가론을 가장 강도 높은 형태로 또 재촉구를 한 겁니다. 자, 을지훈련을 시작하는 이날 하필이면 미국의 트럼프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앞에 놓고 문 대통령이 왜 이런 메시지를 을지훈련 첫날 했는가에 대해서 한미 양국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가 가장 중요한 규모로 훈련을 하는 을지훈련, 그리고 올해는 이것이 핵과 미사일로 인해서 미국이 정말로 북의 위협이 발생했을 때 가상적으로 공동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 훈련을 직전에 트럼프나 매티스 장관 등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살아있다 라고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정은은 겁을 먹었는지 일주일째 지금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그 훈련 첫날에 진을 빼도 이렇게 진을 뺄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전쟁이 없다. 그러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손에 쥘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전쟁이 북한은 한국의 허락을 받고 전쟁을 일으키느냐. 자, 북한이 앞으로 핵을 ICBM에 탑재해서 탑재해서 쏠 때가 레드라인이라며요. 그러면 당신의 레드라인은 아무 작업도 쓸모없는 레드라인이 아니라 그냥 다 끝나버리는 라인이죠. 그럼 문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제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군을 을지훈련에서 빼고요, 전쟁 위협을 가중시키고 군사 옵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을지훈련에 한국군은 참가할 수 없다고 해야지. 이 더운 여름철에 땀 뻘뻘 흘리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군인들 앞에서 군 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할 때는 주한미군도 위태롭다. 그러면 그 훈련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북한이 쳐내려와도 핵미사일을 쏴도 군사 옵션은 없다라는 겁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선제적으로요, 현대 전쟁에서 선제적이고 아니고의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자, 이 전쟁이 6.25 때처럼 북한이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 전쟁으로 시작이 아니라 현대 전쟁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시작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도 군사적 옵션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자, 북한이 한반도가 아니라 한반도 밖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했다 칩시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옵션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 권한에 대해서는, 선전포고 권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런 말을 하려면 북한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어야 양쪽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도 한마디 못하고 있으면서 미국에 대해서, 우방이라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이 점점 가시화되는 데 있어서 또 미국 땅에 대해서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지요. 그런데 평소에 정례적으로 해오던 한미 합동 최대 군사훈련 첫날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이라도 실행하면 남북 간 군사 충돌로 이어질 거다. 자, 지난번에 연평도나 천안함처럼 제한적 범위의 북한이 군사적 옵션을 실행했을 때 문 대통령은 그러면 생각이 뭔지부터 밝히세요. 북한이 제한된 행태의 재래식 도발을 했을 때, 북한이 실수인 척하고 미사일을 한 방 쐈을 때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뭔지 밝히라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면 이 또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한미군 철수론이 왜 나오고 있는 줄 압니까? 한국의 대통령이나 그 특보나 한국의 외교 라인들이 하는 소리가 지금 어쨌든 우리 그 땅 근처에서는 전쟁하지 마라, 대화로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대화로 해결을 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국회에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화로서 해결하자면서 레드라인을 북한이 최종적으로 발사할 때까지로 벌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국 정부와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주한미군 철수론이 왜 나왔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저따위 생각을 하니까 이런 정부와 뭘 하는기보다는 북한하고 딜을 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90년대에요. 중간에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이 영변의 핵원자로를 만들고 어쩌고 하니까 이 당시 중국은 아직 힘이 약했고 북한도 형편없어서 굶어 죽어갈 때인데 그때 미국이 북한의 영변 원자로 시설을 폭격을 해야 된다니까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고 말렸어요. 그때 미국에서 북한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 이럴 바에야 북미 간에 손을 잡고 북한도 미국한테 기대어서 살고 미국에 아예 그냥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어쩌고 하는 우리가 한국보다 더 친미로 붙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봅니다만은 이제는 중국이 그때와는 훨씬 달라졌고 북한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ICBM을 사실상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은 자신의 입장에서 미국과 거래를 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먼저 확실히 공조하고 있고 한국이 대체로 그런 길을 가도록 자락을 열어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한반도 주변 6개국 중에서 한국이 미일보다는 중러 북에 가깝게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3의 균형이 제가 볼 때 3.5 대 2.5 정도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3.6 대 2.4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한반도 사태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이들은 평화라는 이름 아래서 북한의 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그들에게는 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인질이 되어서 이 한반도 평화 통일 연방제 이런 어떤 미명하에 남한의 입지가 앞으로 점점 축소되어 가는 부분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서 여러 번 철수를 했습니다. 자, 한일 합방으로 미국이 한국에서 한번 철수를 했죠. 그것뿐입니까? 1945년에 미군이 한국에 다시 들어왔어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을 세우기 직전에 7월 달에 미군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에 애치선 미 국무장관은 이 미국이 공산화로부터 이 전 세계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계획 중에서 태평양 방위선에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겠다면서 한국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그 직후에 6.25가 발발하면서 결국 우리가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되고요. 이번에도 이 키신저가 판을 키우고 배넌이 가세하면서 다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넌이 잘렸다고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나가는 배넌이 총대를 메고 트럼프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트럼프를 바치고 있는 거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중국과의 대결이 중요하지 한국은 거의 안주거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대한 포기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기의 결정이라는 건요. 저들도 처음부터 한국을 버린다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방위 시스템으로 한국을 끌고 가는 부분을 북한과의 협상의 카드로서 행태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북한이 자기들의 협상의 틀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말썽을 부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미국은 억지로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어놓고 한국에서 발을 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이 요 며칠간 한번 보십시오. 8.15 경축사에서 8월 17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제 8월 2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 앞에서 조그마한 군사적 옵션도 없다라고 세 차례나 이야기했고 어제가 제일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미 간의 관계가 제가 볼 때 굉장히 혼미스러운 양상으로 빠져가고 있고 물밑에 어딘가에서는 깊숙하게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한국 정부와 대통령과 그 특보의 발언을 핑계 삼아서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논의가 고려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북한의 핵과 ICBM은 북한 또한 이것을 완성시킨 시점에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죠. 왜? 죽을 힘을 다해서 모든 자원을 털어서 핵과 ICBM을 완성했는데 이걸 쥐고 앉아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을 겁니다. 신속하게 미국과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 협상 테이블에 제일 큰 협상의 거래 대상이 주한미군 철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 주한미군을 있으나 마나한 전쟁을 공격을 당하더라도 전쟁을 가정하기 어려운 한번 보세요. 레드라인이 ICBM을 ICBM에 핵을 올릴 때가 레드라인이라니까 그러면 레드라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미국이 공격을 당하기 10분 전이 레드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레드라인입니까? 그러면서 한국의 대통령은 어쨌든 전쟁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는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해서 상대방의 항복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한쪽 당사자는 어쨌든 전쟁은 안 된다라고 말을 미국 측으로 하고 있고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조금 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미군에 손발을 다 묶어놓고 너네들이 전쟁을 하려면 우리는 너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북한을 보고 마음대로 때리라고 한다면 미국이 택할 방법은 한 놈은 우리를 협박하고 한 놈은 우리의 손발을 묶으려고 들고 이러는데 이르자들과 우리가 뭘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결론은 뻔하다. 결론은 미군 빼고 북한하고 딜 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시간을 더 벌고 그리고 내 임기는 끝나니까 알바 아니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 대통령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요 자기가 마치 평화의 사도 인양하면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 위기에서 한마디로 악의 세력의 편을 본의 아니게 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악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발을 묶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